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31일 마지막 날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지속된 가운데 이 AI 빅테크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망감, 우려 이런 게 부각되면서 큰 틀로 놓고 봤을 땐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AI 관련해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실제로 실적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실적이 아직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이상으로 올라갔던 부분의 조정이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래가지고 장 외에 5% 이상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이 기술주,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어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이런 곳들도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9월달 이 FOMC에 대한 이 금리 인하 가능성 아직도 100%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FOMC가 끝났을 때 힌트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그럼 이제 12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현재 나오는 내용, 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 95% 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현재 56%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 것들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경계감이 조금 생기더라도 채권은 벌써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빅테크 쪽 많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그 이외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소외된 종목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4.73달러로 마이너스 1.4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상승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AI 쪽이 지금 기대 이상으로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여기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주요 대기업들 때문에 투자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벌써 진영이 갈리면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엔비디아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그렇지 그 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메모리를 이제 납품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한동안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래서 삼성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6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더욱더 힘주겠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반등하는, 요걸 생각을 하면서 AI 섹터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현재 삼성 핸드폰 쪽으로 해서 이걸 푸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곧 있으면 폴더블 신제품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이런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곧 있으면 다음 모델이 나오고 이번 모델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기대 한번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말고도 이 XR 헤드셋 이러한 쪽으로도 해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콘텐츠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관심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테마가 있을 때마다 꿈틀거렸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종목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조선 쪽이 굉장히 좋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원가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죠. 후판 가격이 올해도 소폭 인하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영업 마진이 점점 커지겠구나. 조선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밀어내기를 하는 이상 이 조선의 실적은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좋은 섹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갈려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영업이익 10분의 1 토막 얘기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야 이거 중국에 이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이제 조금 비싼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게임 체인저를 통해 가지고 기술 격차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역시도 나름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에 선반영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완전히 포기보다는 2차 전지 요즘 수급 괜찮잖아요.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엮여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일단 나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신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급이 잘 쌓이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번씩 터지네요. 자, 근데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그 인적 분할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인식이 들어오고 있죠. 하다 보니까 두산 쪽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이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호재들 준비해놨던 사업들을 하나씩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다? 이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잖아요. 이 다음 루마니아 노린다.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및 신규 SMR 사업에 이제 참여 가능한 요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선 어떻게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커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다른 기업들을 끼어들이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원서를 다시 원전을 건설할 때 그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주기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기기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서 납품한 업체는 어디다? 두산 에너빌리티. 독점 공급이다. 그럼 가장 큰 거는 결국에 두산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그 생산 위탁 공장을 1조 이상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이전의 대형 원전보다 여기에서 남는 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업의 수주를 쌓아가게 된다면은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그 다음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점이 보여지게 되었어. 다음에도 강점이 보여지게 되겠다. 기대감 이게 가격으로 반영되는 게 딱딱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업 쪽이 계속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밥캡 관련 이슈가 완벽하게 사라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잘 되는 사업 때문에라도 완화되는 이야기들은 조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밥켓의 인적 분할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진행되고 이게 임박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꾸준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죠. 밥캣 기본 주주한테는 이건 악재가 맞거든요. 근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밥캣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으로 인해서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가치가. 근데 한 2에서 30% 정도로 인정받던 게 100% 인정받는 걸로 바뀌게 된다면 이것 자체도 나쁘지 않은 이익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에너빌리티 보고 있잖아요. 뭐 이 이후에 거래가 끝나고 분할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두 개 주식을 다 받으려는 움직임 때문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현재 위치에서 에너빌리티 그렇게까지 크게 막 안 좋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상황이다? 어제 외국인이 좀 매도하긴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쌓아놓은 매수가 워낙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이 꾸준하게 조금 더 매수해주는 모습이 이 가격대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은 마이너스가 좀 더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이게 다시 쌓이면은 어느 순간 위를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간까지 같이 달려들게 된다면 그때 반등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차트 디테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패턴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아래쪽이랑은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121선 지지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21선 위에서 횡보한다면 저라면 걱정하지 말고 홀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21선이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죠. 21선 돌파하면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갑니다. 근데 이게 보통 61선이랑 얼추 맞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나는 단타를 하려고 한다? 그럼 과거의 역사에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1순위 목표로 61선을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61선을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같이 돌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선 돌파 못했으니까 그렇게 무너졌는데 여기서는 결국에 돌파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추세가 한번 더 잡혔잖아요. 물론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현재 위치로 끌고 와가지고 패턴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패턴은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종목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라 가지고 좀 신뢰도 높은 제가 지금 이 말을 끝내고 나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이걸 대입을 해보시면은 아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거구나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좀 버티다가 여기마저 돌파하게 되면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매물대는 23,500원부터 많이 쌓여 있으니까 요거를 소화하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한 번 더 가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면 눌린다. 요걸 생각을 하시면서 마무리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이 준비한 이 호재들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바꾸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중요한 건 수급상 외국인 우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지라인은 현재 위치에서 121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여기서 이제 21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가격으로 만날 때까지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의 1차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될 텐데 이게 아마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60일이랑 같이 얽혀가지고 만약에 떨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비중 조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반대로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과거에도 이때 이후에 항상 추세가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먹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23,500원 아래까지.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 한번 해봤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도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